이런 것들을 시장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저거 중에 이쪽을 제일 많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 건축과 교수들하고, 이런 건축물 공지 통합 시스템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목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실력을 개선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상당히,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때 이걸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 S1이라는 데가 건축물에 관계하는 게 최고의 큰 회사구나. 그런데 그 회사가 어딘가 그랬더니 삼성에서 운영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삼성그룹이 시내라든지 전국의 건물 책임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BEMS라는 건데요. BEMS, Building Management, Environmental Management라는 시스템인데요. 그 또는 이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에요.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어딘가 우리는 서버, 지금 이제 서버, 옛날에 서버였는데요. 그것도 LG에서 그걸로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형 건축물은요, 연면적이 100, 만 미터 자수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외부하고 그다음 바깥에서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 이렇게 막아주냐,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거. 그다음에 안에 있는 어떻게 관리해주는 그러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한국에서 받아서 3년 동안 연구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그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센서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잰다든지 그다음에 즉흥시 같은 걸 측정을 잰다든지 이런 정말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고 이런 센서들을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되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게 방금 그런 같이 해서 기만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여기서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내부에서 음식에 어떤 오염물질 들어오고 내부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IoT 센서를 내부에 달고 실내에 달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는 이제 NPN 기반으로 해서 여기 게더링 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아, 모니터링으로 또는 내 셀폰으로 모니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신 이런 것들 우리 정보통신부하고 있는 가수도 잘할 수도 있고 우리 보호공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일을 하더라고요. 그거 지금은 이제 전부 우리가 AP를 전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건축물의 이런 시스템을 하고 이게 이제 에너지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이제 토탈 에너지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근데 빌딩 관리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그 뭐야 안전 보안 이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에너지 이런 쪽에는 더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우리 고려대학교 기계학과 교수하고 바이오리즘 미생물 컴파일을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래피나라는 판서 소자를 이용해서 검출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생각적 유해인자를 실제 상황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균이나 곰팡이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집에서는 포집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인큐베이터에서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스크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지만, 인스트루라든지, 목소리에서 어떤 경우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플리트 제너널 아스트로노머스라든지, 뭐, 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큰 업적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IoT를 활용할 수 있는 병원의 실내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엘링이라는 회사라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통신은 이제 SK 하는 통신을 이용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조그맣게 보이지만 그 플랫폼이 여기다 해서 이런 걸 갖다가 뭐 수학과에도 넣고 그다음에 행정실에도 넣고 뭐 수준에 넣고 하면은 그쪽에서 하는 데이터들이 전부 이제 미국은 또 이제 공기정화 장치 같은 것들, 공기정화 에어클리너 같은 가스 공기청정기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병원에 대한 관리를 해서 제가 안암병원에다가 이제 모델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왜 유지가 안 됐을까요?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속지를 유지하는 유지 비용을 병원에서 모델을 보는 게 되게 어렵고 두 번째는 이 이게 우리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겁니다. 이 플랫폼 만드는 이런 그런 것들이 센서들이 그런 것들이 수명이 꾸준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 플랫폼들이 이렇게 뭐랄까 내구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임 연구했을 때 테레비를 키면은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박스 있잖아요. 그런 박스를 만들어서 논스러운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보용하면 좋은데 제가 뭐 IoT한 사람이 꿈꾸지 하면 이게 의도하는 것 같아서 했는데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의 인프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콜라보레이션에서 하게 되면 좋은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잖아요. 저는 의원 있잖아요. 의원. 그러니까 저도 오늘 독감이나 감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데 병원 찾지 말라. 근데 병원에 이런 시스템을 해주면 원장님이 딱 봐도 스위치만 누르면 환기를 시켜야 되고 공기청정기 돌려야 되고 환자들이 지금 오게 되면 온도가 지금 몇 도가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 실무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 플랫폼 가격이 보통 한 6, 7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 좀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제가 이게 버클리에 있는 선배님들 공화번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승욱 교수랑 같이 했던 부분이 이게 뭐냐면 이게 박대를 파지를 그런 실시간으로 뇌물의 장애물질, 다시 말해서 뇌물의 장애물질 대표적인 엑스팔레이트라든지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어요. 뭐 이게 단점은 뭐냐면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해서, RGB로 이렇게,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시스템을 좀 써서 그게 좀 좋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디지털 A라든지 PDD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복합적인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셀프로 또는 컴퓨터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했을 때 저희가 마지막에 이거 좀 개발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유령 반성구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팬커피에 비슷한 A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홈치킨 같은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걸 딱 붙여보면 색깔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걸 한다든지, 또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붙여서, 내 몸에 뭐, 지금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주민석이 있다든지, 이렇게 노출이 되면 색깔이 변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활용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셀폰에만 나타나는, 이게 이제 박테리아 퍼즐, 이거 박테리아 퍼즐에서 합성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그래서, 바로, 배열돼 있을 때 컬러 필름으로, 이렇게, 아니, 저 양반이 애들은 좋은데,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해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잘하고 저희 모든 학생들이 너무 못하지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같이 해서 할 수 있고 또 거기 있는 교수님하고 같이 이러면 하게 되면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최은혜 교수님 지도교수, 박대일 교수랑 같이 뭐 알아맞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플빅스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중에 어떤 친구는 화장실에 앉아서 내 몸의 상태를, 변기쯤에서 이렇게 앉아서 나타내게 하는, 그래서 뭐, 어떤 숫자, 수능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좀 스탬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게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연구 중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편리한 유해민 억제 기술, 이런 것을 해서, 이건 이제, 우리, 서진 교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스크 표면의 유해민 억제라든지 전형적 평가하는 그런 거라고 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대충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또 인공지능 기반 실내 미세먼지 안전농도 예측하는 그러한 센서 네트워크 환경공유 이런 걸 했습니다. 지금 요즘 국내시보다 더 관심이 많은 거는 요즘 오전에 오죠. 근데 오전이 굉장히 내추럴한 산림 이런 데서 발생이 되고 또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양화통에서 발생돼서 포토케미컬 리액션에 의해서 오전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스마트 헬스 숲이라고 그래서 요즘 이제 국토부에서 많은 국토보통 과학진흥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영향하고 연구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시립대랑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것들이 전국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된 인간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는 하고 그걸 갖다가 마스크 사용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 학생하고 이제 석사를 마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께서 보시겠지만 이 마스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게 나오는지 그래서 폴리라든지 폴리프렌이라고 폴리오칠렌 같은 게 얼마나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그거에 대한 그거에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물질 평가한다는 그런 하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실험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어디 활동 기관에서 이제 플라스틱이 얼만큼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퀴즈파크 이런 데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뭐냐면 GIS 기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사고 후에 어떻게 더 관리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리스크 DNA 기반 화학성의 리스크에 대한 개발 연구를 저희가 석영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GIS 엔진 개발하고 이런 쪽을 표출 엔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하죠. 제가 그걸 연구하지도 않았는데 GIS랑 회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그들의 엔진을 사서 그러니까
해줄 수 있어서 지금 이거는 공장 단위로 암모니아가 발생되는 공장, 영화수가 발생하는 공장이라는 데 공장 단위 시스템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물기반에 대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기반을 위한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연구를 좀 해야 되냐면 이 분식 기반에 대한 스마트한 그런 연구를 해서 우리 개발자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한 시스템에서 국가 특정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환경 중에 그런 여러분들이 하루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다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시 기반에 대한 스마트 연동 시스템을 앞으로 지정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대중교통이라든지 공식 취업 지역들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잡아서 현장에 대한 서비스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저희 우리가 환경보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테스트에 대한 시범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가 환경성 질환이라든지 유해인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건과학 대학이 미래 헬스 사이언스에 대한 그런 것을 톡발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발전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 소통 체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 공감, 공감 이런 것을 만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떤 환경에 맞추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해서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환경보건 소통 체계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거는 이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앞서가는 그런 모니터링 그런 라든지 그런 관리 시스템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필터 소재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야 되고 나노필러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선생님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거로 취약계층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관심이 있는 재난안전, 홍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흥미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우리 대학에 지원한 게 한국의 지자체에 찾아가는 릴리스 플랫폼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서 이제는 우리가 각 시라든지 그런 데를 뜻을 해서 국민과학대학에 릴리스 플랫폼 구축 연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 그냥 여기 보면 뭐 지민단, 뭐 정부 엔진, 모든 게 한 것들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중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맞춤형 웰니스에 대한 어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시스템, 또 최근에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요. 투자의 포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케이트 미세먼지 특성화 대학원은 제가 내년 8월이 이제 3년 후에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저희가 수 케이트 미세먼지 특성화 대학원 사업단입니다. 이 케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공학적인 베이스는 건국대학에서 우리가 학교를 했고요. 공립대학에 여기를 전공하는 세 분의 교수가 모두 저쪽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도권 관광도시 리빙랩을 만드는 걸로 해서 관광도시 공연을 풀포입니다. 왜? 우리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국대 의료원이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우리가 관광도시 리빙랩을 만들어서 여기 이태희 방황과 실무와 행동은 이태희가 미국의 환경보호청 같이 되었지만 그래서 산악계 맞춤형 모니터링 트랙이라든지 현재 현장 문체적 체험 프로그램, 문제경영 산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서가는 인정지 방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고 또 우리 저희 대학원에 인사문이 전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지냈는데 혹시 여기까지만 발표를 좀 하고 나머지부터 질문을 받아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일을 할 때는 항상 인공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하사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의 부분을 통하고, 여러 분소를 전공한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직 그 학교에 나와서 기웃하면서 이렇게 공감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까? 다 우리 공무학교 발전과 우리 공무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 안 물어봐. 왜 하나만 위로 올려주실래? 하나만 한 장만 좀 올려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맨 밑에 끝에서 두 번째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냥 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포화밸리스 시스템에 대한 운영 체제를 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만 가더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 비전이기 때문에 좀 더 밑그림을 좀 더 많이 그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 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 사장의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서 노력을 해야지만 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학의 일부 교수님 중에는 60만 원도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물론 다른 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는 다른 열심히 이렇게 좀 해서 헬스 사이언스에 대한 R&D 세미나를 학자님으로 좀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여러분의 여러 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고 우리가 60년 된 공과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대한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앉아서 뵙겠습니다. 후원하는 데서는 질문 주시면서 이게 질문 별참 안 주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나중에 뭐 하는 공에서 질문이 있다. 그걸 하는 공에서 질문 이상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들이 사실은 그 먼지들이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터에서 대부분 포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포집량을 무기인 경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는 이제 해볼륨의 샘플러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당 1초 큐빅에서 2큐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실내에서 사용한 것은 5리터 원리터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노블링 사이즈에 대한 것도 의심이 하는데 그걸 해서 어차피 그걸 이제 하는 방법들이 대부분 정서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숫자를 잘 알고 있지만 뭐 자가는 나만 지금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중심의 샘플을 전체해서 만드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방법이 지금 우리가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이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 네네네. 아, 네. 뭐, 좋은 질문이시고, 제가 올해 그 독일의 아인이라는 데 갔더니 주로 영어들 서멀 컴포트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가정형 시설에는 온도, 습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도는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16에서 20도씨가 온도가 가장 이게 쾌적한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70%인데 미국 같은 데 보면 30에서 80%를 권장을 그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오늘 필요성은 뭐가 문제냐면 지금 말씀드린 주관적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로 어린이하고 노인에 대한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대부분이 그 노인들보다 이 특징이 거의 비슷해요. 조금은. 너무 묻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 환경적인 이거 조금 그래서 표준화시키기 좀 쉬운데 성인들은 굉장히 다르다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경우는 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가지고 이제 주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생활하는 곳에 PMV 원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똑바로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BI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무게지성 지수를 할 때도 온도 습도를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쾌적 감각 방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어딜 때 가장 한량이가 콜드한 상태냐, 아니면 그게 이제 무한 상태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툴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툴들은 서멀 컴퓨터는 다 그 어떤 그 구조물을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전에 맞게끔 그런 걸 좀 조사하고 주거 환경과 생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이제 판별하시는 방법을 제일 많이 써서 이제 그런 해석 방안 같은 걸 정해서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해양 쪽에서 제일 많이 연구가 지금 진행해 있고, 그 다음 물이에요. 최근에 이제 공기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게 물과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요즘 저희가 같이 연구하는 건, 그, 생활용품 중에 뭐 세정제라든지, 뭐 세제, 뭐, 문제, 생활용 세탁기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하고, 이제 마스크 이런 부분, 하고 이제 어린이 물품을 제가 패키지를 나갔던 거는 왜냐면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그런 피해가는 것들인데 그게 그거 하나 때문에 생긴 건지에 대한 아직 보고를 많이 되고 있지 않지만 마음은 일하시킨다는 이런 여러 가지 들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뭐, 수술에 대한 해서, 그거에 대한 인위성에 대한 것들은 지금 많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아까 그건 지적하려는데, 일반 그 물에서의 그런 것들은 잘 되는데, 공기에서에 대한 그런 분석 방법이라든지 그런 표준화된 방법들이 아직 ISO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연구들을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환경 과학원에서 이제 부속병법에 대한 것들을 등록시키는 거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정수장에서 정말로 이게 플라스틱 될까 안 될까 이런 연구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은. 요새 플라스틱은 막 그냥 관심 없고 엉덩이 막 같이 이렇게 떠들어보고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지금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연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국가 미세먼지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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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 제가 하지만 저희 대학이 일단 교수님들 숫자가 너무 작아요. 사실. 그래서 인터 인력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면 연구는 이제 졸업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졸업생들을 이제 교수들이 좀 많이 좀 뽑았고, 내가 연구를 서울대랑 다니고 뭐 다른 것도 했는데, 참 연구를 잘하는 사람은 공유학교 교수님. 근데 개별적으로 되게 뛰어나요. 그분들이 논문하고 연결을 해서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뭐, 이렇게 임팩트 베이터하는 논문들을 나는 쪽에 막 논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균여대학원 교수님도 하고, 그 다음에 최현우 교수님, 지도교수, 우리 교수인데 그분이 제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 각자의 탤런트들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거기다 제가 기계학과라는 거, 그 기계학과에 크게 올려있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세계과 교수님, 신세계과 교수도 있더라고요. 보안 쪽이 이렇게 제가 아까 건축물을 보안 쪽이 그 보안은 멘트이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끼는 이 뭐냐면 교수님도 설계도 그래요. 완전히 자의 달란트가 뛰었는데 그분들이 이게 같이 호흡하는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개인의 내부 운영하고 또 건강 표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펀딩을 외부로 또 받는 그런 기술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저 발로 정책 그 비용도 있고 뭐
대통령을 걸고 이렇게 가서 해보고 막 했는데 보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돼요. 근데 그게 그 자문이나 당론으로 한달 잘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마 그게 굉장히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경우거든요. 그런 데들을 자꾸 이렇게 가면서 공제장들을 많이 찍으면 정보들을 많이 해서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만들고 그래서 자매들 연구 교부문화에서 이 각 그 부처별로 고려학교 출신들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이제 고려 학점 다니셨으면 지금은 뭐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했었는데 그건 조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불안데 뭔가 모르게 뭐 그런 거면 스카이프 같은 경우는 고민이 그거야 그러는데 커넥션에서 뭘 진행하기가 좀 어렵고 이게 의과대학이 있는데 의과대학하고 진단하는 경우가 그렇게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너지는 그렇게 건강도시는 사실 그런 쪽으로 좀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제 컨실을 많이 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보건의료 효과하고 교수분들 나가면 이렇게 훌륭한 부분들도 안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리서치 커뮤니티에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을 또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리서치만 위해서 하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좋은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숙련한대 같은 경우 많이 하는데 굳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총장님한테 뭐 제가 얘기한 적도 있고 막 그래도 아직 조금은 좀 제가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조금 좀 그런 그러니까 이게 많이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서 상담이라든지 연구 기관에서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해서 동의원에 가시면 좀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서 상담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거다가 정말 동의대학이 활성화 있는 그런 세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우리가 동국대학이 서울에 있는 데는 절대 없습니다. 서울대도 없습니다. 서울대 물론 보건대학원이 있지만 거기는 너무나 대학원이거든요. 그래서 학부자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소를 보시면 좋은 들어가야 될 거라고 합니다. 감히 해독 죄송합니다. 이것도 교수님 깎고 건방지게 위한 것 같아서 그냥 떠난 사람은 용감하게 봅시다. 오늘 훌륭한 논의를 좀 힘들려고 다시 한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학대학 20주년 기념 헬스하우스 R&D 14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